손흥민이 또 한 명의 브라질 선수와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이 인터뷰를 통해서 직접 극찬을 했던 선수, 진짜 엄청 열심히 하고 경기 출전을 못해도 불평 불만보다 팀을 도우려 했던 선수, 에메르송 로얄입니다. 에메르송 로얄이 이탈리아 명문 AC 밀란과 두 달여 동안의 밀당 끝에 AC 밀란이 승리하면서 에메르송 로얄은 약 1,500만 파운드의 토트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에게는 매우 힘이 되어 주었던 선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손흥민처럼 언제나 웃으면서 밝은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선수였고, 실력 부분이 애매하지만 훈련에서만큼은 1등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선수였습니다. 손흥민과의 추억은 넘쳐납니다. 손흥민이 득점을 하게 되면 언제나 가장 먼저 뛰어와서 축하해주는 선수였습니다. 에메르송은 2년 전 한국을 방문했었고, 한국의 최고의 인기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손풍기의 매력을 느끼는 모습이 나오고, 브라질 3인방인 모우라, 히샬리송, 에메르송이 함께 손흥민을 물에 담궈버리면서 매우 친밀한 사이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손흥민이 대접한 한우 식당에서도 인증샷을 찍었고, 손흥민이 해트트릭을 했을 때는 기념사진을 찍으면서 자신의 인스타에 최고의 친구, 사랑한다라고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서로 뒤통수를 갈길 수도 있는 막역한 사이였죠. 그리고 올해에도 이적설이 불거지면서도 한국에 방문을 했고, 팀의 센터백 공백이 생기자 센터백으로 출전하면서 팀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경기는 양민혁의 페인팅이 속으면서 굴욕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은 벌써 10년째 토트넘에만 있는데, 에메르송은 3년 만에 토트넘이 아닌 AC 밀란으로 챔피언스리그 단골 출전과 역대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3번째로 많이 한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잘 정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메르송이 토트넘으로 이적했을 때를 기억하실까요? 2021-2022 시즌은 손흥민에게 매우 의미 있는 시기였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하는 득점왕이 되었고, 팀은 다시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활약은 시즌 후반기에 콘테 감독과 합작하며 이루게 된 것이고, 전반기에는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에게도 이적해야 한다는 팬들의 압박이 가장 거셀 때였습니다. 무리뉴 감독 경질 후에 토트넘의 새로운 감독은 누누 산투였죠. 토트넘이 경기장을 지은 후 우승을 위해 달릴 거라고 했지만 2부 리그 팀을 중위권으로 올린 전 울버햄튼 감독, 상위 레벨 팀을 이끌어 본 적이 없는 산투 감독을 영입해버렸습니다. 케인은 시즌 노쇼를 펼칠 듯한 기세로 맨시티 이적을 강력히 원했지만 레비는 끝내 들어주지 않으면서 감옥에 가둬놨고, 개막전 상대는 맨시티가 되면서 불안한 출발이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대활약으로 개막전에서 맨시티를 격침하면서 산투 감독은 초반 성적이 괜찮았습니다. 이 산투 감독은 수비를 강화하기 위해 강력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르셀로나에서 뛰고 있는 브라질산 에메르송이었습니다. 이적료도 2,500만 파운드로 풀백치고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라리가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 만큼 기대를 많이 했죠. 에메르송은 토트넘의 주전 풀백이었습니다. 산투 감독 때도 그가 경질되고 콘테 감독이 와도 그는 주전이었습니다. 당시의 토트넘 전력을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에메르송이 주전인 이유는 경쟁자가 매트워티, 탄강가 뿐이었기 때문이죠. 거기다 매트워티는 콘테 감독 전술에 적응하려고 할 쯤에 부상으로 시즌을 마무리하면서 에메르송이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이 4위를 할 수 있게 한 베스트 11을 뽑는다면 에메르송이 포함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팬들은 에메르송의 능력에 의심을 했습니다. 언론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페인보다 더 빠른 템포에 적응을 못하면서 가뜩이나 지능적인 수비가 약한데, 그러니까 판단력이 약한데, 더 빠른 곳에서 더 빠르게 판단해야 하다 보니 실수가 더 많아졌었죠. 토트넘은 콘테를 경질하기 전 3위를 유지하고 있을 때 또 한 번 스페인산 풀백을 영입을 했습니다. 공격에 매우 등한 페드로 포로였습니다. 포로는 600억에 가까운 이적료로 기대가 매우 컸던 선수였습니다. 에메르송은 포로와 경쟁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기량이 더 올라가면서 웨스트햄전에서는 MOM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엔지 감독만큼은 에메르송보다 포로가 한 수 위라고 인정하듯 어차피 경기도 많지 않아서 포로가 거의 전 경기를 소화했습니다. 에메르송은 경기 후반에 출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에메르송의 아버지는 에메르송이 토트넘보다
레알 마드리드와 어울린다면서 자존감이 매우 높은 집안인 걸 제대로 보여주기도 했죠. 에메르송은 토트넘에 있는 동안 다양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브라질 클럽에서 놀다가 총격전 사태가 벌어질 때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는데 다행히 살아남았고, 경찰 조사 때는 현대차를 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방송에 출연해서는 난 손흥민이 브라질 사람인 것 같다, 우리들의 친구다, 사고방식 등이 브라질 사람과 매우 유사하다, 난 손흥민을 정말 좋아한다고 밝힌 적도 있습니다. 손흥민은 에메르송과 매우 친한 걸 인정하기도 하고 한국에 있을 때는 영상통화로 연락이 온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메르송이 유튜브 출연에서는 토트넘에 대단한 선수들이 있다면서 사실은 우승을 위해 싸워도 이상할 게 없는 팀이었다라면서 팀에 대한 애정을 보여줬고, 손흥민은 요리스, 케인이 있을 때도 그들과 다른 리더 같은 존재였다고 하면서 손흥민이 정말 군대를 갈 뻔하기도 했다는 에피소드를 진행자들과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에메르송은 어린 시절 매우 가난하게 자랐었는데 오히려 그럼에도 지금 성공적인 축구 선수가 된 것을 자랑스러워하면서 팔에 문신으로 새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에메르송은 이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시죠? 토트넘 떠나면 이적한 팀에서 우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 AC 밀란은 안정적인 수비를 중요시하는 명문팀인 만큼 에메르송도 잘 활용될 것입니다. AC 밀란은 2년 전에 11년 만에 리그 우승을 했었습니다. 지난 시즌엔 2위를 했는데 현실은 인터 밀란이 더 강해 보이고 콘테 감독이 이끄는 나폴리도 다크호스가 될 테니 한번 지켜보시죠. 에메르송이 떠나자 토트넘 팬들은 후련하다는 마음보다 아쉬워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가 대단하진 않지만 클럽을 위해 보여준 헌신과 노력, 그리고 그의 분위기는 정말 소중했어. 나도 그래. 불평 한 번 안 하고 정말 열심히 일했잖아. 산소통 들고 다니면서 신경과학자까지 고용하고 상대팀 분석도 했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좋은 롤모델이었어. 그는 세리에의 수비 경고함에 딱 맞는 선수야. 행운을 빌어. 그는 세리에의 수비 경고함에 딱 맞는 선수야. 행운을 빌어. 이제 우리 팀 분위기는 누가 책임져 줄까? 에메르송 밀란 셔츠 하나 사고 싶어 미치겠네. 다음 시즌에 그가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볼 거야. 시티는 여기서 모든 걸 다시 가져가겠지. 에메르송은 밀란의 스타였던 카카의 등번호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어쩌면 에메르송은 AC 밀란으로 떠나는 것을 알고 있어서 손흥민과 영상통화를 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에메르송은 입단 소감으로 난 이 소식을 발표하는 것을 미뤘다. 모든 문서가 서명되고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제 큰 자부심을 갖고 밀란 선수라고 말할 수 있다. 이번 이적은 내 커리어에 좋은 기회이며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기를 매우 열망하고 있다. 내 커리어는 도전과 성취로 가득 찰 것이라고 확신하며 내 최고의 축구를 보여주기 위해 경기장에서 내 모든 것을 바치겠다. 꿈을 꾸고 있다. 이 기회를 주신 질라탐, 밀란,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매우 멀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을 위해 뛸 준비가 되어 있다. 포르자 밀란이라고 했습니다. 명문팀으로 간 거기 때문에 에메르송에겐 또 다른 기회죠. 실제 토트넘에서 에메르송이 출전하게 되면 불안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손흥민과 가까웠던 걸 많이 봐서 그런지 아쉽기도 하고 손흥민도 마음 한켠에 씁쓸함이 있겠죠. 한 토트넘 팬은 에메르송이 떠나자 이런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이제 토트넘 분위기 메이커는 누가 되는 거지? 포로 어때요? 이상 흰수염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